영상 촬영이 필요하세요? 회가변, 돌잔치, 결혼식, 각종 행사 촬영, 드론 촬영, 유튜브 라이브까지 전국 어디든 불러주면 갑니다. 현재 양산시의회 상임위가 총 3개입니다. 예, 의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 3개의 위원장이 모두 초선들이 사실 지금 각정포 의원 같은 경우에 윤리위원회 해부돼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윤리위원장으로 초선 중에 초선이죠.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정성훈 의원이 윤리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졌습니다. 이거 윤리위원회 해부될까요? 어떻습니까? 의장님,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 사실 의원님들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 재선 의원이 정순남 의원도 있고, 예. 김혜림 의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초선 위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꾸려져가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또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윤리위원회는 경륜과 경험이 있어야 그 부분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이 5분들이 과연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 예. 일일이 사실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사실, 초선 때 2년 동안은 그냥 공부하는 데 좀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예. 그러고 저는 솔직히 윤리위원회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예. 어느 분이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지금 정가가 두 건이 있는 분이 지금 윤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2022년 당시에 선거할 때 네. 그 상대 이제 경선 후보가 올린 그 보면은 그분의 정가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11년에 폭행이나 주거침입, 건축법 위반, 배가 각각 벌금을 100만 원씩 벌금형을 받은 네. 그런 모 의원도 윤리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윤리라면은 물론 정가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피해갈 수 있잖아요. 피해갈 수 있는데 저는 좀 너무 많이 놀랍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원구성 사진 좀 올려주세요. 네. 예, 그리고 보시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도근에 보통은 그 사업하시는 분은 도근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회피를 해야 되거든요. 도근에 각종포 의원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강태영, 그런 분들이 최복선 의원이 도근에 전반기 들어가 도근으로 있더라고요. 활동했었죠. 그러면 그때도 부동산 업체 대표로 신고한 강태영, 곽종포 양산시 의원과 건설회사에서 각각 감사와 차장 직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최복수 현행법 위반인데도 감시나 제척, 징계는 각 지방의회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네,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입법 활동과 함께 기초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일 텐데요.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 감사나 예산심의 등이 대표적일 겁니다. 네, 의원이 이를 무기로 자치단체를 압박할 수도 있고요. 자치단체가 살살 해달라는 차원에서 알아서 의원 관련 회사의 수의계약을 몰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때는 많이 관심을 안 가졌지만 워낙 저도 바쁘고 했는데 그때도 이것을 회피를 해야죠. 다른 분들을 여튼가 하든가 아니면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은 윤리위원회에서 움직여갖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를 이의제기를 하셔야죠. 여기 시적으로 이제 박이배 의원 같은 경우도 6대 7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동원을 사실은 자기는 기행에 가고 싶어 했어요. 네. 기행 가고 싶어 했는데 동원이 있었던 이유가 네. 자기 배우자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어. 네. 사실 이해충돌이 돼가지고 사실은 동원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김효준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전직에 설계 사무소를 했기 때문에 기행이 계속 있었던 거고. 네. 사실 의원들 스스로가 이걸 지키고 회피하지 않으면 사실 의원들은 속으로 담고 있고 말을 못 합니다. 네. 그럼 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있다 해가지고 이런 만약에 예산 심의를 하는데 회피를 합니까? 난 회피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이라도 그렇죠. 각종포장은 이 부분을 정리하면 딱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고 방송에 잠시 보여드렸던 걸 보면 KBS 경남 방송에서 현재 이렇게 이해충돌 방지에 의한
예, 상임위원회 잘못된 구성에 대해서 양산시가 3명이나 올라왔어요. 5명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 곽정포 의원. 곽정포, 이 지금은 후반기입니다만은 8대 전반기 의회에 곽정포 의원이 도건이었는데, 이제 부동산 인대업을 한다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잘못됐다 해서 이름이 또 났고, 강태영 의원도 부동산 인대업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서 도건에 소속됐는데, 상임위 구성이 잘못되었다. 이거는 법 위반이다. 또 그리고 또 한 명 최복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건설회사에 감사로 있으면서 매월 또 월급을 받죠. 그래서 도건에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 왜 양산시 의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게 없이 이대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경남 KBS 경남에서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컨트롤이 안 됩니다. 당시 이종희 시의회 의장이 전반기 의장이었는데요.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개무시하는 건지. 모두 현행법 위반인데도 감시나 제적, 징계는 각 지방의회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네,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입법 활동과 함께 기초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일 텐데요.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이 대표적일 겁니다. 네, 의원이 이를 무기로 자치단체를 압박할 수도 있고요. 자치단체가 살살 해달라는 차원에서 알아서 의원 관련 회사의 수의계약을 몰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님? 그런 부분은 반대입니다. 저도 사실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양산시 의회 생기고 연임을 처음 했습니다. 네. 지역구원이 이렇게 발언함에 있어서 좀 이해 충돌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퇴장을 시켰습니다. 네. 위원장 스스로가 회피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면 네. 다른 의원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난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나도 도시건설위원회를 보면서 본인이 희망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김일임 의원하고 이몇몇 의원께서 네. 지금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네. 도시건설위원회는 회장 유지거든요. 네. 두 분이 임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두 분은 기행에 배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은 도건에 있던 기행에 있던 이해충돌에 연관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그런 같습니다. 분들이죠. 예. 의장은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이 두 분은 사실은 도건을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시고,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전직 의장을 지내신 박일배 의원이라든지 정순남 의원이라든지 사실 김혜림 의원이라든지 재선 3선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배치해가지고 위원장은 누가 위원장이 역량이 없으면 위원들이라도 역량 있는 사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초선들이에요. 예, 이 초선들이 뭘 지금 선배들 의원을 데리고 윤리를 개최하겠다 생각이 드는 윤리 거예요. 공부 안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또 정가자도 계시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무소속이 있으면 각 정당의 2명하고 무소속 의원 1명 더 들어가면 되는데 예. 그런 게 없더라고 보면 그래도 오선 의원이신 박일배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중립을 좀 지킬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네. 윤리특별위원회에도 박일배 의원이 들어가가지고 의원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 진짜 과연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네. 예산 심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만약에 조사건이 발생된다면 조사를 하겠습니까? 다 회피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7대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7대 때 그때 의장님 하실 때인지 예, 맞습니다. 그 의장 하실 때문에 때인지 사실 네. 그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네. 많이 다툼이 있었던 게 사실 회피 대상을 회피시키다 보니까 네. 사실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예. 그 중에서 또 칭찬에 또 대상이 될 만한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현재 그 도의원으로 계시는 이용식 의원이 당시 그 기행위 소속의 의원 상임위원으로 계셨는데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BBS 경남 연맹에 아마 그 대표로 계셨는데 그게 바로 사임을 하시죠. 이해충돌 방지에 예. 해당한다 하셔가지고 즉각 사임을 했거든요. 그때는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적극 사임이라고 도구는 없었죠. 예, 그렇게 변경을 바로 하셨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아무 관심이 없는 건지
응? 7대 때 보면 그 이용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의회가 그렇게 돌아가야지 좀 서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의장도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제재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이 8대는 아예 이제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지금 역임하고 있는데 다 초선들입니다. 먼저 확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확대한 거. 자, 초선들인데 의회 운영위원장의 위원장으로 이제 김석기 의원이죠. 네, 김석기 의원이 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근데 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의원 3명입니다. 뭐 의회 운영에 관련돼서 표결이 예상이 된다면 막 국민의힘 쪽으로 가지 싶은데 이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왜 이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명밖에 안 될까요? 의장님 이거 뭐 구성이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이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 하나를 갖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적으로 상임위원장이 뭐 이렇게 됐으면 상임위원장이 힘을 실을 수 있는 네, 분포가 돼야 되는데 네, 이런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사실 그 재선 의원이 뭐 정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도 상임위원장을 하셨지만 네. 재선 의원이 김일임 의원하고 2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분들은 뭐 상임위원장을 뭐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네,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겁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상대가 돼야 되기 싶은데 사실 그 집행부 공무원들이 초선 의원들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자치법규나 우리 뭐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현 시의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네.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건데 네. 위원장이 통제가 되겠습니까? 나 좀 우려가 되네. 네, 의회 운영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상세히 지켜볼 필요. 지금 이 보면 정가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잠깐 보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준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초선인데요. 네. 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김판조 의원이 또 위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정성훈 의원이 초선 의원인데 위원장이 됐습니다. 아무튼 4명의 위원장이 모두 초선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재선 의원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김혜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선 의원인데 상임위원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부위원장도 안 하고 이분은 이런 거 하기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이게 재선 의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의회 운영위원장을 굳이 민주당이 줄 것 같으면 김혜림 의원이 차라리 의회 운영위원장의 재선으로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이제 사실 의회에서는 가장 따지는 게 선수거든요. 네. 선수가 높은 의원이 아무 이때까지 상임위원장이나 부회장이나 의장을 역임하지 않았다면 그분한테 먼저 배려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장님 잠깐 보면 이 부회장의 최선호 의원이 부회장이에요. 최선호 의원은 전반기 때 부회장 했잖아요. 연임이죠. 예, 예. 응. 그러면 연임이 가능하다 하면 이 상임위원장들도 재선 의원들이 가능하죠. 연임을 했어. 저도 실적으로 도시건설위원장을 2분 연임했습니다. 연임하셨으니까 연임의 기능이 가능하다면 이 상임위원장들이 재선 의원들이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초선으로 모조리 배치시킨 이유는 뭔지 참 궁금하고 그리고 부의장을 굳이 최선 의원이 하면 돼야 될 이유가 뭔가요? 차라리 김혜림 의원이 김혜림 의원이 부의장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최선 의원은 부의장 하면 했잖아. 했으면 다른 걸 하든지 아니면 내려와야지 왜 또 부의장 하냐고. 아니, 역대 부의장 연임한 경우 많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아니 그 저도 부의장은 하는 게 별로 없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는 막 업무 추진비로 막 쓰니까 법인카드 쓰는 재미로 앉아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당이면 차라리 김혜림 의원이 부의장을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의장님 이거 좀 알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알고는 있어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요? 김일영 의원도 네. 하고 싶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거는 뒤에 양산 TV에서 김인영 의원 찾아가가지고 인터뷰 한번 해보시고 자수지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않겠습니까? 네. 저는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잘 아시겠죠? 올 초죠. 그 왜 김태훈 성추행 사건. 네네. 그때도 윤리위원회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 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의원이 경중가 어디 가서 피규어 이렇게 여자 인형의 가슴을 만지는 사진을 의회 단톡방에다 올렸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가 작년이면은 작년에 그게 대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잖아요. 특히나 여성 의원들이 그거를 그냥 보고 있었다는데 전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다른 지역에 있는 제 지인이 전화가 야, 나 누구 양산 웃기대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 굉장히 모욕스럽고 그런 부분을 윤리위원회에서 조금 잡아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뭐 선거 앞두고 뒤에 이제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장님 말씀처럼 윤리위원회는 조금 더 연륜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조금 하셔갖고 이 시의회의 어떤 중심 역할을 조금 도덕적인 이런 중심 역할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데 전부 다 이런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그것도 뭐 정성훈 의원님이 되게 젊으신 의원이시잖아요. 20대 의원이시고 대학을 막 졸업하고 바로 오신 의원이신데 뭐 젊다고 못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너무 양산의 회 역사를 봤을 때 너무 뜬금없는 맞아요. 그런 그리고 느낌이 듭니다. 윤리위원회 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의원들을 심사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 실적으로 의원들이 심사하는데 물론 뭐 초선과 재선과 삼선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게 맞아요. 이 초선 일변대로 그리고 이렇게 뭐 좀 시민 논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후문화생님께서 언급을 해서 그렇지만 사실 그 전반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의원들이 그 본회의를 요구해가지고 사실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이종희 전 의장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긴급히 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집을 했어야죠. 그리고 그 전반기가 끝이 났는데 아직도 의장이 이종희 전 의장이 뭐 우리 시민들께 사과의 말씀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당시에 제가 취재를 갔을 때 이게 그 기자회견이 있고 양산시 공무원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날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종희 의원을 찾아갔죠. 그러니까 의장실에 없었어요. 휴가 당일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 기가 찼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참 기가 찼습니다. 아니 그분도 따님이 있을 건데 이 피해자는 지금 또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추행 사건이 있었을 때 양산시의회 특히 윤리위원회 이런 데의 대처가 너무 많이 미흡하고 아쉽고 좀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새로운 법령이 개정되면서 양산시의회 의장이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시의회 사무국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양산시청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원들 전원의 시의원 사퇴 제명에 대한 서명을 받았는데요. 유일하게 서명을 하지 않은 집단이 같은 공무원이면서 양산시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은 아무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개탄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있는 사무국 여직원이 성추행으로 타 도시로 전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게 현재 시의회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시의회 의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앉아서 이런 것을 제대로 나무라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면 왜 양산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서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의장 눈치 본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의장님?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 있었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우리가 뭐 초선 의원들이 들어와서 사실 의회 직원들한테 많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네, 많은 그렇죠. 걸 접하고 사실 좀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의원은 4년이 보장된 네. 그 자리이지만 사실 이분들은 만 61세까지는 보장된 자리 아닙니까? 실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계속 일을 해야지 지금 당장에 회피한다고 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별정직이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네. 이제 의직이 생기면서 별정직이 늘어날 건데 별정직은 당연히 의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별정직은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있는 의직 공무원들이 바로 잡아주셔야 우리가 좀 잘 안 흘러가겠습니까? 우리가 의원들 현재는 이 의직 공무원들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아무쪼록 눈치 보셔서 서명을 못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사무국 직원들께서 여러분 굳이 뭐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시킬 수 없잖아요. 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함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각하셔서 왜 사무국 직원으로서 양심껏 행동해 주시기를 항상 부탁드리고 고생하시는데 또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의 끝 부분을 좀 치렀는데요. 1시간 하기로 했는데 좀 넘었습니다만은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의장님. 박종포 현 시의 의장의 윤리위원회 해부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요거는 사실 뭐 의장이라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해부를 한다는 것은 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거는 뭐 나동현 시장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면 그런 책임을 물어주시면 되는 것 같고 네. 실적으로 알면서도 실적으로 수익계약을 했다면 그 담당 공무원도 징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끝으로 요거 하나 정도를 짚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양산시 의원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의원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그분의 본성을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뭐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1번에 가 2번에 가는 무조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눈치를 안 보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본인들이 시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이번 제가 7대 때도 열심히 취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시끄러웠죠. 시끄러웠는데 정말 그렇게 시끄럽게 돌아가는 것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서 바르게 잡아가는 과정들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8대 때는 아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단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합을 해서 서로 나눠먹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비춰집니다. 특히 시의원의 역할 중에서 저는 5분 발언을 좀 유심히 듣거든요. 시의회 본회의나 임시회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해서 5분 발언을 하는데 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저는 양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아주 공론화된 자리에서 5분 동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8대 시의회가 시작되고 현재까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양산시를 견제하는 발언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의 전 대표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5대째, 6대째는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거나 이러면 네. 의원석에서 고함을 치고 하지 마라 뭐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저도 잠깐 보지만 하도 보다가 들을 게 없어가 안 듣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저항이 적거나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또는 뭐 이런 뭐 여성 뭐 안심 뭐 이런 계열 이런 노인 일자리 뭐 이런 거는 저항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절박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상북에 뭐 이게 그 대우마리나 앞에 아스콘 공장이 네. 들어선다든가 네. 그다음에 오곡에 어류 폐기물이 들어선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역구 의원들이 발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은 전혀 없고 뭐 그냥 알리기식, 자기 알리기식 발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아쉽고 5분 발언이나 시정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뭐 이런 부분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뭐 알고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5대째나 6대째는 뭐 한 분이 이야기를 하면 또 뭐 의사진행 발언 올라오면 또 추가 발언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리고 회의가 한 번 시작되면 5시간, 6시간 길어져 갖고 정회를 몇 번이나 하는데 양산시의회 8대에 들어가 보면요. 정회가 없습니다. 뭐 진짜 짧아요. 길어봐야 1시간 몇 분 이렇게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이렇게 해갖고도 돈을 받을 수 있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세금입니다. 저는 시의원들이 정말 직업이라 하잖아요. 직이라는 거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민과의 합의에 의해서 본인이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업은 자기가 원해서 뭐 예를 들어 갖고 의사가 되고 뭐 간호사가 되고 하는 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직은 시민과의 약속에 의해서 자기가 선출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의무를 갖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척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동양 시장 이번에 그 민선 이제 새로 시장님이 다시 되시면서 통합위원회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위원회가 통합위원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들이 거의 시의원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래 쭉 지켜보면 예전에는 민원이 있으면은 시의원을 찾아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민원이 있으면 통합위원회 무슨 분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시의원들한테도 제가 모 시의원님 저번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시의원님 당신들한테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계속 시민하고 접촉해야 그 다음에 차기 선거에 나갔을 때 당신들을 알리는 기회가 되는데 그 알리는 기회를 통합위원회를 통해서 다 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일부 공감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합위원회도 뭐, 시민들의 세금으로 어쨌거나 회의가 열리면은, 뭐, 이렇게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100명의 수당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6만원, 7만원. 원입니다. 예, 그 수당이 곱하기 100을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연간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예산을 들여서 굳이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의원과 양산시 집행부의 완충지대, 저는 완충지대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충지대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뭐 부분 또 똑같은 계속- 생각인데 네.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충분히 건의를 받아 가지고 네. 그거는 그 실적으로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적절성을 따져 가지고 편성하는 게 맞지. 사실 그런 식으로 조직화를 시켜 놓으면 하나의 감면단체만 더 늘어난다고 봐지거든요. 네. 그게 또 내 거는 제외되고 다른 산업 거는 이렇게 편성이 됐다라고 하면 의구심은 또 안 가지겠습니다. 네. 사람이라는 게. 굳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의구심을 만들 필요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민통합위원회 100여 명의 어떤 통합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말씀 많이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한번 제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 양산시 의원의 역할을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통합위원회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시민통합위원회를 이미 뭐 시장이 만드셨는데 일단 시민통합위원회는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게 두고 양산시 의원들의 가장 큰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권한과 시의회 예산 심의 권한을 저 양산 TV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통합위원회는 뭐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안건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민원 해결의 창구로 활용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의회 예산 심의는 한번 저 양산 TV에 위탁 한번 주십시오, 시장님. 딱 한 번만 주십시오. 의원님들도 이런 우려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의원들 막 1년 예산
저희한테 주시면 정말 이렇게 한번 잘해볼 수 있거든요. 제가 민선 6기 때부터 이제 민선 5기 6기 때 환경연 의장을 하면서 네. 김해 회의를 가면 보통 새벽에 끝나요. 그러면 새벽 12시 1시쯤 끝나면 제가 일부러 이제 같이 간 친구랑 그 양산시 의회를 통과해서 오자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양산시 의회를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진 의원방이 몇 군데나 있었어요. 네. 네, 그거는 퇴근하지 않고 특히나 행감을 두고는 불이 켜진 의원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라기보다는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가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면 깜깜합니다. 저는 제 경우로 봤을 때 우리 예산서 넘어오면 네. 일주일 정도는 잠은 한 2시간, 3시간 자야만이 그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잖아요. 예. 사실 그걸 필적으로 하지 않고 나가면 네. 이제 전문위원들 검토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사람은 실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발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적으로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님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무의동안에 공부하시고 예.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조금 전에 앵커가 우렁했던 그런 말을 안 듣도록 좋은 의원님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은 우릉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우릉이라기보다는 제 바람입니다. 제 양산TV도 전북도 살고 제 양산TV가 추천하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을 모시고 시의회 행정참모감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한번 열어주시는 우리 것도 앵커 그 내심 의회가 잘 돌아갔으면 하는 걱정에서 하시는 말을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런 의회의 그 의원 구성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양산 시민의 행복이 이렇게 따라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장시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해왔던 것들도 그런 우려를 너무나 좀 안타까워서 뭐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혹시 저희 방송을 보시게 되는 의원님들 한번 잘 좀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8대 후반기 의정 정말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뭐 여러분들을 갖다가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중간에 제가 또 성질이 그렇다 보니까 욱해서 약간 심각한 몇 마디도 있었는데 그거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각종포 당시 시의원께서 짧게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그런 영상 자료가 있는데 그거 하나 보고 엔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그는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문제가 예, 제가 잘못했고, 예. 제가 잘못 알아본 결과지. 제가 예. 대책임을 다시 뺏고 다져요. 예, 제가 예. 대책임을 다시 뺏고 다져요. 예, 제가 예. 대책임을 다시 뺏고 다져요. 예, 제가 예. 대책임을 다시 뺏고 다져요. 네, 보셨는데 당시 2020년도에 이 수의계약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기 위해서 각종포 의원을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 각종포 의원은 이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본인도 혹시나 이거에 의해서 이런 수의계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본인은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충분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당시 인터뷰상에 했었습니다. 그 영상을 예고편에도 틀어드렸고 지금 마지막 엔딩에도 틀어드렸습니다. 시의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종포 시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명백하게 해명하시고 사죄할 건 사죄하시고 또 죄값을 받을 건 받고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또 초대 손님들 각각 마지막 끝인사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으로는 우리 임정석 전 회장님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대 의원님들 믿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보다 좀 더 노력하시고 개발하셔가지고 좋은 의원생활 2년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좋은 의원이 한 명이라도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안들이 좀 더 투명하게 행감에서 이렇게
조금 알려져서 행감에서 난상 토론이 되더라도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특히 각종포 지금 의장이 되셨다는데 그분의 이런 수의계약건 이런 부분은 꼭 다뤄졌으면 하고, 이게 저는 고발 조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공수처에 이게 고발할 수 있는 건이라면 시민단체들이 조금 나서서, 아까 창녕 같은 경우 인구 네. 5만밖에 안 되는데도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고발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준다면 시민들이 알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 더 많은 호응을 하고 이렇게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너무 많은 수의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과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지금 상황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모시고 장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시 엔딩은 각종포 시의회 의장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의장에 출마를 하지 않았다면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양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양산시의회 최고 수장이 되었습니다. 2년간 양산시의회를 이끌어 가셔야 될 텐데요. 과연 그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양산시의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을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단, 이번에 만장일치로 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은 아마 도찐개찐이라고 모든 의원들이 똥통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 냄새도 서로 못 맡고 같이 더럽어져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저희 같은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 선량한 시민들은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 양산TV는 끝까지 해결이 될 때까지, 행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결과를 꼭 도출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량한 시민을 위한 언론, 양산TV 김경태 시사라이브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산 TV 구독해주세요.